조국인의 집안 수사를 맡은 검찰은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딸내미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기피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고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이와 함께 지가 무슨 북한 김정은이라도 되는 양 차기 장관 후보자들 검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조국이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잠시만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에서 근무하는 정선재 부장판사님께서 검찰이 조국이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하셨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는데 주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국이 딸내미 입시비리 재판에서 경심이 아주머니가 썼던 동양대학교 강사 휴게실 PC와 김경록 자산관리인이 이미 제출한 조국 집구석에 있던 PC 등을 본안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로 표창장을 조작한 사건인데 PC란 PC는 다 뒤져보고 당연히 증거로 받아들여줘야 할 텐데 이건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판결했으니 검찰로선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안재판부가 증거로 쓰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안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PC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증거로 지목한 그 PC들은 증거가 될 수 없다이고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서 저도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대법원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의 기피신청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 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항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국이의 재판은 검찰에게 불리한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가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검찰이 또다시 법원 판단에 불복하면 조국이 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조국이 아저씨와 관련한 소식 한 가지 더 이어서 전합니다. 국이 아저씨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라며 떠들어대고 있어 논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조국이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조국이가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듯 억울한 척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지가 뭐라고 명령조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위 아저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고교생 시절 일기장 압수수색,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사에 대한 압수수색, 체험활동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턴 체험활동 시간의 정확성을 초엄밀하게 확인 후 기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예컨대 인턴 체험활동 시간이 70시간인데 96시간으로 기재되었기에 허위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의 항변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고통스럽지만 법원의 판결 존중한다면서 이에 기초하여 부산대와 고려대는 딸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표 공정의 결과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고 글을 이어나갔습니다. 조국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씨가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계기 중 하나가 내 딸에 대한 수사였던 만큼 동일한 잣대를 자신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에게도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기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제안이 고작 이겁니까? 인턴 체험 활동 시간이 70시간이건 96시간이건 간에 거짓으로 작성하려다 보니까 더 부풀려서 쓰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계기에 조민에 대한 수사가 왜 들어갑니까?
추미애가 하도 못살게 굴고 언론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여론조사에 올리고 하다 보니 정치적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고, 조국이 네 딸 입시 비리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지게 된 것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국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딸 관련 사건을 발판으로 대통령이 된 것 같아서 열불이 터지나 본데요. 조국이 아저씨 딸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국이 아저씨, 네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좌파들이 고발하고 수사하게 되면 똑같은 잣대로 들이댈 수밖에 없으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조국이의 외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국이는 고려대는 10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각각 확인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고교생 및 대학생의 인턴 체험 활동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입학생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도 않겠다. 그렇지만 내 딸에게 입학 취소라는 극형을 내린 이상 같은 학번 입학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전수조사하고 동일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아저씨가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신 것은 아닌지요. 학교 교실 내에서 한 학생의 물건 하나가 사라졌는데 도둑 잡겠다고 모든 학생들의 가방을 죄다 뒤져보라 이겁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좀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조국의 아저씨는 지난 20일에도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장창 SNS에 글만 올리고 있는데요. 방구석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손가락을 까딱까딱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방송국에서 국이 아저씨를 모셔다가 좌파 쪽 패널로 좀 써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을 모르시는 지인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50만 명의 구독자가 되기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희는 100만 구독자가 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